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솔바위에 겨울이 찾아왔다. 하얀 눈이 기와 지붕을 덮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구름처럼 흩어졌다. 이 조용한 마을에 박할머니네 집이 있었다. 박정숙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하얀 털과 곱게 선 귀를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따라다니고 있었다. 진돗개의 이름은 별이었다.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워서 손녀 은지가 지어준 이름이었다. 박할머니의 집에는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김소영, 그리고 8살 손녀 은지가 함께 살고 있었다. 민수는 마을 목공소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소영은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집의 햇살 같은 존재는 바로 은지였다. 은지는 별이와 함께 자란 아이였다. 별이가 강아지였을 때부터 은지는 매일 별이와 함께 뛰놀며 자랐다. 두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특별한 사이였다. 은지가 슬플 때면 별이가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은지의 무릎에 올려놓았고 별이가 심심할 때면 은지가 달려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녔다. 지난 겨울 은지는 별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만들었다. 빨간 털실로 작은 장갑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에게 뜨개질을 배우며 서툰 솜씨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장갑이었다. 실이 삐죽삐죽 나오고 모양도 엉성했지만 은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다. 별아, 이거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추울 때 발에 신어. 은지가 작은 장갑을 별이 앞발에 끼워주자 별이는 신기한 듯 발을 들어 올려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부터 별이는 그 빨간 장갑을 물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마치 은지의 사랑을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박할머니는 그런 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개도 참 영특해. 은지 마음을 다 아는구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봄이 오면서 민수에게 이상한 기침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련이 했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목공소에서 오랫동안 나무가루를 마신 것이 원인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치료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었다. 소영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다. 평일에는 보건소에서, 주말에는 이웃마을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돌아올 때면 녹초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민수는 침대에 누워 한숨을 쉬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박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힘을 내거라.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치료비, 생활비, 그리고 별이의 사료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 소영은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 가운데 은지만은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별이와 함께 놀았다. 하지만 별이는 달랐다. 예민한 감각으로 집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부터 별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은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물고 와서 현관 앞에 놓는 것이었다. 장갑, 양말, 모자, 심지어 인형까지. 마치 은지를 위해 소중한 것들을 모으는 것 같았다. 박할머니는 그런 별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개가 뭔가 느끼는구나. 집안이 힘들다는 걸. 별이가 가장 자주 가져오는 것은 바로 그 빨간 장갑이었다. 은지가 만들어준 작은 장갑을 입에 물고 와서는 현관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마치 은지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은지는 그런 별이를 보며 신기해했다. 별아, 왜 자꾸 내 장갑을 가져와? 별이는 은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별이가 은지를 위로하려는 거구나. 집안이 어려우니까 은지도 기운이 없는 걸 아는 거야. 정말로 은지는 예전처럼 박지 못했다. 아빠가 아프고 엄마가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용해진 것이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예전처럼 떠들지 않고 별이와 놀 때도 웃음소리가 작아졌다. 그런 은지를 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은지 곁을 지키려 했고 은지의 물건들을 소중히 다뤘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늦게 집에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자 또다시 별이가 가져다 놓은 빨간 장갑이 보였다. 어머니, 별이가 또 장갑을 가져다 놨네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가 은지를 걱정하는 것 같아. 요즘 은지가 기운이 없잖아. 소영은 그제야 별이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별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다. 민수의 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고 소영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별이의 사료값과 예방접종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다. 어느 날 밤 소영은 박할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 정말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무거운 표정을 보며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별이를 잠시 다른 곳에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박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영아, 그건 안 돼. 은지가 얼마나 별이를 좋아하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형편으로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별이 사료값도 만만치 않고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도. 박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별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은지에게는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잠시만이라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데려오는 걸로 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도 별이를 사랑했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박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별이는 여전히 현관에 빨간 장갑을 가져다 놓고 있었다. 마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소영은 이웃마을에 사는 강씨 아주머니에게 연락했다. 강씨 아주머니는 개를 좋아해서 잠시 맡아줄 수 있다고 했다. 은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 갔다. 소영은 은지가 학교에 간 사이에 별이를 보내려고 했다. 박할머니는 별이를 꼭 안아주었다. 별아, 미안해. 조금만 참아라. 우리 은지 많이 그리워할 거야. 별이는 여전히 빨간 장갑을 입에 물고 있었다. 마치 은지와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듯이. 강씨 아주머니가 왔을 때 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데려가려 하자 별이는 현관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별아, 가야 해.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더니 빨간 장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결국 별이는 강씨 아주머니의 차에 타게 되었다. 떠나는 차 안에서 별이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빨간 장갑은 현관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은지는 별이가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챘다. 할머니, 별이는 어디 있어요? 박할머니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소영이 나서서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은지야, 별이가 잠시 강씨 아주머니 집에 가 있어. 아빠가 나으시면 다시 데려올 거야.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요? 별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좀 어려워서. 은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떠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별이 없이는 안 돼요. 별이는 제 친구예요. 은지는 울면서 현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별이가 마지막으로 가져다 놓은 빨간 장갑이 있었다. 별아, 은지는 장갑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부터 은지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빨간 장갑을 품에 안고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장갑을 들고 다녔다. 박할머니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 손녀의 슬픔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했다. 한편 강씨 아주머니 집에 온 별이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아주머니가 주는 사료도 잘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별이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강씨 아주머니는 별이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별이는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은지를 기다렸다. 이틀째 되는 날, 별이는 아예 사료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 강씨 아주머니는 걱정이 되어 박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정숙씨, 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계속 문만 쳐다보고 있고 은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별이가 많이 힘들어하나 봐요. 정말 똑똑한 개예요.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빨간 장갑을 자꾸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제야 박할머니는 빨간 장갑을 별이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할머니는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지야, 별이가 너무 슬퍼한데 빨간 장갑을 보내주면 어떨까? 은지는 장갑을 꼭 안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건 별이 거예요. 별이가 직접 가져가야 해요. 박할머니는 손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 장갑은 은지와 별이를 연결하는 특별한 끈이었다. 그럼 우리가 별이한테 가볼까?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다음 날 박할머니는 은지와 함께 강씨 아주머니 집을 찾아갔다. 빨간 장갑을 가방에 넣고서 강씨 아주머니 집에 도착하자 별이는 은지의 목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 며칠 만에 본 은지에게 달려가서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별아, 은지는 별이를 꼭 안았다. 보고 싶었어. 별이는 은지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다. 그때 은지가 가방에서 빨간 장갑을 꺼냈다. 여기 있어. 내가 좋아하는 장갑. 별이는 장갑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다. 그리고 은지 곁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다. 강씨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렇게 서로를 아끼는데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어요. 박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이장님을 만났다. 이장님은 박할머니 가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정숙씨, 민수가 어떠신가요? 박할머니는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별이까지 보내야 했던 사연도 함께.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우리 마을에서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민수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은지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다들 도와주고 싶어 해요.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다음 모임에서 박할머니 가족을 도울 방법을 의논해보자고 제안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다. 박할머니는 참석하기 망설였지만 이장님의 권유로 나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할머니 가족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 정숙씨네 민수가 우리 마을 목공소에서 20년을 일했잖아요. 이럴 때 도와야죠. 은지도 우리가 다 키워본 아이나 마찬가지예요. 별이도 마을의 개잖아요. 우리가 못 도와줄 게 뭐 있어요. 목공소 사장님이 나섰다. 민수 치료비는 제가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많은데 마을 할머니들은 별이 사료를 모아주기로 했다. 한 달에 조금씩만 모으면 되잖아요. 수의사 선생님은 별이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했다. 박할머니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황이 나아지자 소영은 별이를 다시 데려올 결심을 했다. 어머니, 별이를 데려오죠. 마을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박할머니는 기뻐했다.
은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은지에게는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 강씨 아주머니에게 미리 연락해서 별이를 데려오기로 했다. 그날 저녁,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현관에는 익숙한 모습이 있었다. 빨간 장갑을 입에 물고 꼬리를 흔드는 별이었다. 별이, 은지는 별이에게 달려가서 꼭 안았다. 돌아왔구나. 별이는 은지를 보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나 여기 있어. 다시는 안 떠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지와 별이는 함께 잠들었다. 빨간 장갑은 두 친구 사이에 놓여 있었다. 민수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과 치료로 기침이 많이 나아졌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가벼운 일은 할 수 있게 되었다. 소영도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별이는 다시 예전처럼 은지와 함께 뛰어놀았다. 여전히 빨간 장갑을 소중히 여겼지만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았다. 다시는 은지와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어느 날 은지는 별이를 위해 새로운 장갑을 뜨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파란색 털실로. 별아, 이번에는 더 예쁘게 만들어줄게. 별이는 은지 곁에 앉아서 뜨개질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빨간 장갑은 여전히 입에 물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었다. 저 둘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사이구나. 박할머니와 별이, 은지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웃 마을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어떤 가족은 키우던 개를 포기하려다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다. 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은지는 학교에서 별이 이야기를 자주 했다. 친구들도 별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가끔 박할머니 집에 놀러와서 별이와 함께 놀았다. 은지야, 별이가 정말 똑똑하다.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아. 맞아요. 별이는 제일 착한 개예요. 별이는 아이들과 놀 때도 항상 빨간 장갑을 가까이 두었다. 그 장갑은 은지와의 특별한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민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다시 목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스크를 꼭 쓰고 건강을 챙겼다. 소영도 예전처럼 여유를 찾았다. 더 이상 밤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은지는 1살 더 자랐고 별이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파란 장갑도 완성해서 별이에게 선물했지만 별이는 여전히 빨간 장갑을 더 좋아했다. 어느 겨울 저녁, 박할머니는 은지와 별이가 함께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 함께 버티는 것. 별이는 꿈속에서도 빨간 장갑을 입에 물고 있었다. 은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였다. 지금도 솔바위 마을에서는 박할머니와 별이, 은지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작은 빨간 장갑으로 시작된 사랑과 믿음의 이야기. 별이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은지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빨간 장갑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조금 낡고 색깔이 바랜 채로. 은지는 중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별이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면 항상 별이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우리 별이는 정말 특별해. 빨간 장갑을 절대 놓지 않거든. 마을 사람들은 별이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 그 작은 진돗개가 보여준 충성심과 사랑이 마을 전체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새로 이사온 가족들도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다. 그리고 자신들도 마을의 일원이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된다. 겨울이 되면 별이는 여전히 빨간 장갑을 물고 마당을 돌아다닌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은지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고 그 눈사람 목에는 항상 빨간 장갑과 똑같은 색깔의 목도리가 둘러진다. 박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도 큰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작은 빨간 장갑 하나에 담겨 있었다. 지금도 솔바위 마을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끔 하얀 진돗개가 빨간 무언가를 입에 물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상징이다. 별이와 은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작은 빨간 장갑과 함께 영원히.